안녕하세요. 고품격 커세방송 커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곧 있을 다음 주죠, 키아프 아트 서울 그리고 프리즈 아트 페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모스. 키아프는 한국 화랑협회에서 주최한 아트 페어거든요. 이게 한국 최초로 만든 국제 아트 페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002년도 월드컵 개최한 연도부터 지금까지 10년째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젊은 분들이 미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점점 핫해지고 있죠. 그 인지도가 점점 이제 쌓이다 보니까 세계 4대 아트 페어로 손꼽히는 아트 바젤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프리즈. 이 프리즈 아트 페어가 서울에서 개최된 겁니다. 자, 아트 바젤이 작년이죠, 홍콩에서 열리면서 아시아 미술 시장의 중심은 홍콩으로 다들 여겼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본력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중국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중국의 정권 특성상 이 사립업체가 경매를 할 수 없대요, 중국에서. 그래서 홍콩에서 개최한 이점이 있는 거죠. 게다가 홍콩이 원래부터 국제적인 도시였고 또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트 바젤은 홍콩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프리즈는 홍콩이 아니라 한국의 서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K문화가 점점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이미 대세고, 대중문화는 뭐 세계적인 파워를 자랑하고 있고, 이 문화가 따로도 노는 게 아니라 다 얽혀 있죠. 그러니까 대중문화 따로, 순수 클래식 문화 따로 그런 게 아니라 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상을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영화, 드라마 위주로 K 컨텐츠가 주목받다가 뭐 K팝도 있었고, 최근에 K 클래식이 주목받고 있죠. 클래식 뮤지션 계속 국제 콩쿠르에 계속 입상을 하고, 이 현상이 우연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순수 미술까지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최하는 키아프, 프리즈 동시에 서울에서 열리는 거는 한국 미술계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술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게 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거든요. 큰 갤러리는 상관없지만 작은 중소 갤러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90년도에 일본 문화 개방할 때 엄청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문화 큰일 났구나, 일본 문화에 완전히 밀려가지고 낙후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급속도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제적인 이 아트 페어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린다는 거, 그것도 세계적인 아트 페어 프리즈가 키아프와 동시에 개최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이 티켓을 샀는데 동시에 입장하는 거, 그런 티켓은 7만원입니다. 아무래도 전시장 혹은 미술관 갔을 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3만원도 좀 솔직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모르겠어, 인식 자체가. 그런데 저도 7만원이라고 했을 때 좀 고민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비용 내고 가야 되나. 그런데 근데 국제 아트페어 해외에서 개최할 때는요,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잖아요. 일부러 아트페어가 있으면 해외 출장까지 가는데, 외국에서는 이 아트페어 때문에 오거든요, 많은 미술 관련 관계자들이.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이점을 살려서 7만원이면 비싼 게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저 나름 미술 방송 하는데 이런 거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근데 이번에 그 아트페어 이제 서울에서 개최를 하잖아요. 프리즈인 것 같아요. 에키벨라 갤러리즈라고 해서 뉴욕에서 온 국제적인 갤러리인데, 아마도 이 작품이 이번에 참가하는 아트페어의 작품 중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평가를 받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75억 원 정도 가치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피카소의 마리 테레즈라는, 피카소가
결혼하고 첫 번째로 바람 폈을 때의 그 불륜녀이죠. 같이 동거를 했던 어린 여인인데 피카소가 이 여인을 다양하게 그렸습니다. 그죠? 여러 작품들을. 그 제 기억으로는 요 연도가 스페인 내전이 있었던 연도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주로 도라마르와 교제를 썼을 때로 기억해요. 그 마르 테레즈에 대한 식상함? 왜냐면 새로운 여자 나타나면 그 전 여자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게 피카소니까. 아무튼 그 무렵이라고 추측할 수 있죠. 이 갤러리 아키벨라 갤러리즈에서 프랜시스 베이커, 앤디 워홀, 바스키아, 자코메티, 쿠닝, 이 굵직한 거장들의 작품들을 이번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신문 기사를 보고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구나 정도 알게 됐습니다. 저도 프리즈와 그다음 키아프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포함한 국제적인 갤러리들 주요 작품들을 한번 좀 소개할까 하다가 너무 많아서 기사화된 작품 위주로 이야기하려 해요. 키아프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 프리즈는 제가 계속 서치를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키아프 오늘 이야기하고 프리즈는 다른 날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눈에 익숙해진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이랑 이 이미지, 새로운 이미지들, 이런 작가가 있구나. 그러면 아무래도 이 아트페어 갔을 때 저는 익숙해진 게 가장 좋은 감상법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익숙한 작품에 눈이 더 갑니다. 관심 가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는 주요 작품들을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 갤러리죠. 가나 아트 김구림이라는 작가입니다. 전위미술의 선구자로 평가를 하는데, 근데 선구자가 너무 많아서 아무튼 그 중에 한 분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은 요런 추상 미술, 약간 콜라주 스타일이기도 한데 요런 시도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예술을 시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넓어서 같이 보기 힘들 겁니다. 아무튼 이날 가능하면 저 라이브도 할 생각이에요. 멤버십 분들께 따로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번 아트페어 오시는 분들 있으면. 자, 그리고 카스텔리 갤러리가 뉴욕인가 봐요. 여기 포스터로 봐서는 또 잘 모르는 갤러리가 좀 많아서 이번에 알아가는 겁니다. 아무튼 카스텔리 갤러리에서는 로이 리텐슈타인 작품 80년대 작품을 전시를 한대요. 79년도의 포스터거든요. 이 리텐슈타인이 아마도 카스텔리 이 갤러리 오너의 초상을 만화처럼 그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갤러리 현대의 작가들, 곽인식이라는 특히 물성을 연구를 집요하게 한 아티스트로 유명한데, 미국의 미니멀리즘 아티스트들이 작가의 뭐 개성, 아이디어 이런 거보다 진짜 다 빼고 다 빼니까 결국에 남는 게 재료밖에 없다 보니까 재료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합니다. 상식 이상으로 이게 가능한 재료인가, 미술에서 쓸 수 있는 재료인가를 연구를 한창 하기도 전에 이 곽인식이라는 우리나라 아티스트는 먼저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 밖의 재료들조차 다 시도하는, 뭐 돌멩이 같은 거, 깨진 유리, 아무튼 이런 재료의 다양한 습성을 잘 이용했던 실험적인 아티스트라고 볼 수가 있죠. 곽인식. 자, 이승택이라는 아티스트, 역시 갤러리 현대입니다. 이분은 전위미술의 선구자라고 평가받네요. 이분은 설치미술을 주로 하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오브제가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들이 전부 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긴 한데 비슷한 게 있으면 이승택 작가구나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돌멩이 매달아 놓은 것 같아요. 돌멩이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돌멩이 아닌가 봐요. 뭘까요 이거? 이분은 이 작품 스타일이 아상블라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림이 아닌 이 사물을 이렇게 붙이는 거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 안 합니다. 현대미술 어렵다고 생각하면 진짜 어려운 게 현대미술이고, 있는 그대로 그냥 그러려니 봐주면 그냥 그러려니 한 작품인 게 현대미술 아닌가요? 뭔가 숨겨진 깊이, 철학 이런 거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고, 그런 감상이 꼭 정답은 아니니까요. 어디서 주워온 돌일 수도 있죠. 말씀대로. 박형기라는 아티스트, 여기 갤러리 현대인데
돌멩이를 중요한 모티브로 많은 작업을 하세요. 더불어서 비디오 아트도 하십니다. 백남준과 더불어서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로 평가를 받아요. 처음에 제가 이거 봤을 때 이거 왜 백남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박형기라는 아티스트도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색깔 돌 이쁘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의도는. 자, 그리고 이건용이라는 이 아티스트가 우리나라 최초의 행위 예술가로도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액션이 좀 강하세요.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이 과정을 사진으로 많이 담으시더라고요. 마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잭슨 폴락의 액션 페인팅이 뭐 그림도 유명하지만 그 이전에는 희한하게 그림 그리는 캔버스 깐 다음에 공업 페인팅을 들이붓는 이 모습 자체가 이슈가 됐거든요. 하나의 퍼포먼스죠, 그것도. 근데 이건영 작가도 이렇게 팔로 둥글게 쿨하게 이렇게 붓질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많이 남기시고, 그런 식으로 캔버스 앞에 사람이 직접 서가지고 이 동세를 이용한 드로잉으로 많은 작품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세리 말리오 갤러리, 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쪽 갤러리 같아요. 아무튼 미노루 오노다라는 그 일본 아티스트인데 파도가 퍼지는 이런 형상 시리즈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점점 찍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야요이 쿠사마 그 아티스트랑 좀 비슷한 게 있죠. 왜 일본 사람들은 점 찍는 걸 좋아할까요? 근데 이거 딱 보면 좀 일본스럽다, 일본 애니메이션 오덕 느낌 같기도 하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뭐 좋고 싫고를 떠나서. 아무튼 요런 시리즈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게 완전 정원 동그라미로 된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그 작품이 전시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제적으로 거의 검증된 아티스트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트페어랑 비엔날레의 차이, 그러니까 국제적인 전시는 맞는데 뭐가 차이냐면, 비엔날레는 그냥 전시만 합니다. 전시가 목적이에요. 그 작가들 뭐 알리는 목적도 있고, 그러니까 예술을 알리는, 작품을 보여주는 그 전시 자체가 목적인데, 아트페어는 장터입니다. 미술 장터. 그게 제일 유명한 아트페어가 뭐 바젤이 있고 프리즈가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프리즈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리는 겁니다. 키아프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제 아트페어와 동시에 개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가 이제 보이는 거죠. 좀 신선한 작가들도 보고 싶은데 좀 안정적인 느낌이긴 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기사화된 작품들이라서 유명한 작품들 위주고요. 키아프 플러스라고 해서 신인 작가들도 전시를 이번에 합니다. 키아프 플러스는 코엑스 말고 다른 데서 해요. 또 그거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 작품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갤러리가 워낙 많으니까 다양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모든 갤러리 작품들 다 못 볼 거예요. 제가 뭐 추천하는 거는 봐서 좀 관심 가는 작품 위주로 집중 있게 보시고요. 훑어보신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쓱 지나가다가 이거 좀 괜찮다 싶은 거 번호 부스 체크하고 작가 이름 메모하고 그런 식으로 쑥 지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쿨하게 처음부터 열심히 보시려면요, 지치고 정작 중요한 작품들 못 보실 가능성이 많아요. 세택은 NFT 미디어 아티스트, 그리고 신인 작가들, 우리나라 작가들 중심으로 소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쪽에 더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키아프 플러스 세택에서 열리는 그 전시 아트페어를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바로 가격이 추락한다고 하시고, 그렇군요. 유행이고 뭐 평가고 떠나서 자신의 눈을 믿고 이 작품은 정말 괜찮다, 그러니까 다시 팔지 않아도 아깝지 않은 작품을 사면 전 좋은 투자로 봅니다. 자기 애착이 가는 작품은 안 팔리면 어때요? 하나의 뭐 TV는 아니고 제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면, 키아프 플러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미술 아티스트들이 이제 주목받을 거예요. 계속 점점. 현재까지는 그래도 꽤 검증된 아티스트들이 국제적으로 유명해진 것 같고, 아직 그렇게 발굴되지 않은 작가들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그림을 투자한다면, 투자할 여력은 아직 안 되지만 이거 관련된 일은 꼭 하고 싶으니까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일단 그림을 많이 보시는 게 좋겠죠. 전 세계 다양한 그림들, 고전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그렇게 따라한 느낌이 거의 안 들어. 그리고 흉내낸 것 같진 않아. 작가의 고유 아이덴티티가 일단 강해야겠죠. 어디서 뻔히 본 듯한 느낌이면 좀 배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상하게 왠지 친숙해, 어색하지 않지? 뭔가 친밀감이 느껴진다. 그 얘기는 즉 한국적인 감성이다. 완전히 우리 거를 그렸다. 우리만의 정서를 그렸다. 근데 그런 게 통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로컬적인 느낌, 그런 작품을 보시면 저는 추천합니다. 그런 거를 보신 다음에 잘 맞으면, 자신의 취향에 맞아야겠죠. 그런 작품들 소장하시면 나중에 그런 진짜 한국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거죠. 아티스트 스스로가 살아오면서 느낀 솔직한 그런 경험을 담아내거나 그런 정서를 녹아낸 작품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사적인 거거든요. 그런 게 한국적인 거죠. 억지로 전통 막 그런 모티브 뭐 그런 것도 뭐 맞긴 하지만 작가의 인생을 담은 작품들, 그게 되게 강하면 이제 사적인 게 오히려 이제 세계적으로 통하는 거니까. 근데 억지로 막 유행 따라서 막 너무 세련되게 작품화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로컬적인 거, 사적인 거, 우리만 아는 거, 그런 게 오히려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이제는 저는 그런 작품들 보시면 되게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라기보다는 소장하는 게 되게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번에 그런 작가들이 좀 보이면 좀 메모를 하고 영상, 사진으로 담아온 다음에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이 웨이웨이라는 중국 아티스트인데, 이분은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 말고 하계 올림픽 때 미술 컨설팅도 해줬던 아티스트입니다. 워낙 자유분방하고 실험적인 그런 작품도 하시고 약간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도 많이 남기다 보니까 중국 정권의 탄압을 좀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해외에서, 영국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 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별전을 열었고요, 이미. 탕 컨템퍼리 아트, 요 갤러리는 홍콩 아니면 중국 갤러리가 아닐까 싶어요. 알록달록 색칠놀이 같은 비주얼적인 임팩트는 좀 강하네요, 그죠? 다 아주 막 새로운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입니다. 마이클 크레이그 마티니라는 아주 실험적인 아티스트인데, 그 영국 하면 데미안 허스트 유명하잖아요. 그런 전위적인 예술가들의 리더 정도? 데미안 허스트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시리즈가 좀 유명하고 일러스트 그림 같긴 한데 보통은 개념미술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어떤 유리판에 물병이 놓여져 있는데 제목을 참나무로 지었습니다. 왜 참나무인지 뭔가 글을 뭐 써놨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 개념미술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일러스트라기보다는 사물이 가는 의미가 뭐 다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개념 예술가라고 하니까 그냥 그린 게 아니라 뭔가 다 의미를 내포하는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9월이 그 유명한 아니시 카푸어, 반타블랙으로 유명한 이분, 이 작품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블랙홀 바다에 빠지는 듯한, 그거 아니라도 반타블랙 관련 작품 하나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길래 블랙홀처럼 빛을 다 흡수하는지 직접 보고 느끼고 싶어요. 그게 궁금합니다. 반타블랙 욕심쟁이 아니시 카푸어의 작품이 갤러리아 컨티뉴아를 통해 이번에 온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설치 미술 그 조각가 안토니 곰리라는 컨티뉴아 갤러리 소속 아티스트로 옵니다. 이거 뭐 철사로 해놨나 모르겠어요. 묘하죠. 이게 마치 가상화면 같기도 하고. 근데 요런 것뿐만 아니라 실처럼 돼가지고 매달린 뭐 그런 것도 봤고, 이번 스타일이 좀 다양합니다. 극히 일부고 프리즈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즈에 참여하는 이 갤러리가 모르고 소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상관없지 않나요? 어차피 동시에 개최하니까
대신에 층은 나눠서 전시를 합니다. 아예 같은 장소에서 전시가 하는 게 아니라 층은 나눠서, 뭐 미리 말씀드리면 프리즈 아트페어는 코엑스 3층 CD 홀에서 합니다. 키아프랑 뭐가 차이 나냐면 국가 수로는요, 이게 아무래도 국제적인 아트페어라서 국가 수는 좀 더 많습니다. 갤러리는 110개가 되는데 키아프 갤러리가 수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규모는 비슷한데 키아프가 좀 더 큰 것 같고, 국제적인 나라 수는 프리즈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키아프가 더 좋은 장소네요. 1층이 더 좋잖아요, 접근성이. 1층 A, B 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할까요, 여러분? 한번 그래도 좀 주요 작품들 좀 보고 가시면 훨씬 더 알차게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알차게 구매하실 수도 있을 거고, 예,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5일날 아트페어 워낙 커서 하루 종일 봐도 다 못 보거든요. 오전에 키아프 먼저 가고 오후에 프리즈 보는 걸로.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